예. 제가 이제 책을 계속 출간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업에 교육을 가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기업에 있는 분들이 책 쓰기에 관심이 많아요. 경력이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자기도 곧 뭐 은퇴를 해야 되겠고, 오랫동안에 쌓아놓은 노하우가 있는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음, 저한테 책 쓰는 비결이 뭡니까? 하고 이제 물어요, 많은 분들이. 그럼 제가 알려줘요. 두 번째, 글의 주제를 정하고 뭐 대략의 구성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그게 완전히 정리가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제가 눈에 보이게 펜이나 키보드로 씁니다. 일단. 예. 눈으로 보여야 돼요. 그게 초보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읽으면서 다시 거기다가 다시 글을 더 보태요. 수정하거나. 예. 그렇게 해서 채워나가요. 예. 그리고 글감이 필요하면 다른 책을 읽거나 다른 자료를 읽고 뭐 글감을 만들어서 그거를 제 걸로 완전히 소화해서 저의 언어로 또 표현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이 되도록 이제 계속 글을 써나가죠. 이렇게 씁니다 하고 알려드려요. 뭐 수백 명한테 알려드렸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글쓰기를 어려워할까? 알려준 방법대로 왜 해내지 못할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찾은 결론이 알려준 방법이 머릿속으로 이해하지만 실행할 때 실행력은 결코 높지 않은 방법이구나. 1대1로 붙어가지고 멘토링을 해주지 않는 한은 이게 어렵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럼 조금 더 쉽게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반자동화된 글쓰기 솔루션을 개발하자. 좀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 제가 옆에 붙어 있지 않아도 이 솔루션만 갖고도 그 사람이 제가 옆에 붙어서 뭔가 코치를 하고 리딩을 해주는 것처럼 그런 반자동화된 솔루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솔루션을 찾으려면 뭘 했느냐. 저자들은 책을 어떻게 쓰는지 그 방법론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저자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본인도 몰라요, 잘.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책 쓰는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그걸 말로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솔루션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찾지 하다가 나도 책을 쓴 저자인데 내 머릿속을 한번 분석해 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엉뚱합니다. 근데 자기 머릿속 분석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글을 열심히 쓰고 나서 딱 멈추죠. 마차,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글을 썼지? 이걸 막 반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게 생각이 안 떠올라요. 그러다 자꾸 연습을 하다 보니까 맞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글을 썼지, 이렇게 글을 썼지. 예. 그러다가 제가 찾아낸 게 뭐냐? 글을 수정하거나 글을 추가하거나 또 글의 생각 방향성을 확장하거나 할 때 제가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걸 알아봤어요. 저한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책 한 권을 완성시킬 때까지 질문을 500개에서 1000개를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글쓰기의 핵심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글을 쓰게 할 때 주제 하나 주고 쓰세요가 아니고 그 주제랑 연관된 질문을 뭐 수십 개에서 수백 개를 던져주면 그냥 글을 쓰세요 그러면 어렵지만 질문을 제시해주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의견을 쓰세요 그러면 쉽게 써요, 사람들이. 그건 제가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제가 개발을 해놔서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로 해서 한 권을 개발을 했어요. 네. 한 주제를 놓고. 그리고 그 질문을 갖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럼 한 두세 줄 아니면 뭐 한 5, 10줄 한 문장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실타래를 풀어내는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저 질문이거든요. 저걸 풀어내는 거예요. 계속. 예. 그렇게 해서 쓴 게 이 글이에요. 자, 1단계는 뭐냐? 이 빨간색으로 쓴 게 제가 퀴즈북에서 제시한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을 갖고 여기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결단이란 무엇인가 그랬더니 결단이란 되돌릴 수 없는 최종적인 결정을 말한다. 통상 결단은 그 결정의 결과 영향이 큰 경우를 지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쓴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쓰고 세 번째 질문 쓰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고 나서 두 번째 단계 뭐냐? 이 질문을 삭제해요. 그럼 본인이 쓴 글만 남겠죠.
본인 쓴 글이 남는데 이 글을 잘 보면 이 글과 글 사이에 맥락이 없어요.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렇죠? 질문에 대한 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이 사이에 맥락을 연결해줘. 그럼 멋진 문장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런 거를 뭐 A4 용지로 한 장, 두 장, 세 장에서 질문 500개 내지 뭐 1000개에 대해서 자기 글을 이렇게 쓰고 정리한다? 책 한 권이 나와요. 예, 이게 핵심입니다. 퀴즈북 책 쓰기 핵심은. 예,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지금 48시간짜리로 지금, 지금 기획을 한 거고, 퀴즈북 책 쓰기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제가 앱으로도 개발을 했어요. 앱으로.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을 선정하고 앱에서 그걸 읽고 나면 밑줄을 쫙 치면은 거기 이제 RGB로 쫙 발췌해서 필사할 수 있게. 예. 그런 것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제가 퀴즈북 책 쓰기는 뭐 아주 핵심만 설명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런 책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지금 개발을 해놨어요. 주제별로. 그래서 만약 결단에 대한 책을 쓰자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결단을 보고 같이 써요. 저랑. 혼자 쓰게 놔두지 않고 저랑 같이 써요. 그래서 퀴즈북 책 쓰기 할 때는 저랑 공동 저자로 책 쓰기를 합니다. 저랑 같이. 예. 그게 퀴즈북 책 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채팅창을 제가 한번 볼게요. 조천영 님이 주신 다작을 하셨는데 혹시 한 분야 외 다른 분야 책은 어느 분야를 쓰셨을까요? 전 비즈니스 역량이랑 연관된 회사의 비즈니스랑 연관된 역량 관련된 책은 제가 다 썼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책은 구성이 중요한데 책을 많이 쓰시니 구성의 정석이나 비결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책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경우는 뭐냐면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뭐 이런 게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이제 꽂히는 게 있어요. 저런 거 필요하겠는데, 네. 그런 거 주제를 먼저 잡아요. 이런 주제로 책을 쓰면 좋겠다. 아니면 제가 스스로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 주제가 굉장히 필요한 주제인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가 제가 작년에 책을 썼는데 메타버스가 막 붐을 이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한 주제네. 근데 메타버스는 뭐 나도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 메타버스 책을 한번 써볼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잡아내기도 하고. 예. 뭐 시류에서 뭔가 요구되는 그런 핫한 주제들이 있으면 잡아내고. 그래서 일단 주제를 잡아낸 다음에는 목차 구성을 하는데 목차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목차 구성을 할 때에 카테고라이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카테고라이즈. 그래서 미시 방법 아시죠? 맥킨지의. 예. 일단 큰 주제로 큰 덩어리로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정해놔요. 예. 그리고 그걸 몇 번씩 제가 이제 리바이스를 좀 하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제 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제 기계공학을 했기 때문에 이 관념적이고 말만 하는 책은 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how 그걸 어떻게 적용할 거야? 예. 전 반드시 그 실행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책 안에. 예. 그래서 목차 구성을 할 때 앞에는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거론하면서 그 후반부나 중반부에는 how to를 꼭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방법론, 프로세스를 반드시 만들어내요. 책 쓰기 전에. 예. 책에 담기 위해서 제가 반드시 프로세스를 만들어냅니다. 툴킷이랑 템플릿도 만들어내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제 방법이고요. 예. 권기호님이 영어 공부 얘기를 주셨는데,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일할 때, 미국의 제 비즈니스 파트너랑 한 1년간 같이 일을 했어요, 한국에서. 네, 그때 영어를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GE 들어가서 8년간 이제 영어를 썼고, 예.
최근에도 이제 제가 해외 파트너들이랑 뭐 미팅하거나 뭐 할 때 계속 이제 영어를 간간히 쓰고 있습니다. 박신호님, 질문을 수백 개씩 하시는데 우선순위는 어떤 방식으로 설정하시나요? 질문을 만들어낼 때 제가 이제 책을 쭉 읽어 나가면서 질문을 그 문장이 있잖아요. 문장에 연관된 질문을 두세 개씩 바로바로 만들어내요. 제가 18년간 질문 연습하다 보니까 질문이 전 바로바로 만들어져요. 이제 그 뉴런이랑 시냅스가 좀 생겼습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제가 정해놓은 책 한 권을 딱 읽으면 500개에서 1000개 질문이 나와요. 예. 지금 독서법 글쓰기 관련된 콘텐츠로 생업을 하시는 거고 결국은 독서를 하는 거거든요. 독서법 글쓰기가 제 메인 잡이 아니고요. 전 기업 대상 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메인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교육하는 내용들을 주제별로 책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책을 쓴 거고, 책을 쓰려다 보니까 독서도 해야 되고, 독서를 하다 보니까 독서 방법을 좀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딴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 가치관은 전 다른 사람들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업 교육하는 것도 그분들 성장 발전하게 도와드리는 거고요. 독서법이나 글쓰기 솔루션을 끊임없이 제가 투자를 하고 제 시간, 노력, 비용을 투자해서 하는 이유도 이 세상에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진님이 주신 L0부터 L5까지 단계별 질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분류 체계에 출처가 있나요? 아니요. 질문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은 많은데 질문을 저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완성시킨 석학은 세계에 없어요. 네. 네, 제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 분류법을 따랐어요. 네. 좋은 질문이 무엇인지도 알고 교육생들이 질문을 잘하도록 지도하고 싶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낸 책 중에 전자책 중에 설득 소통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데 보이시나요? 이 전자책 중에요. 설득 소통이 있고요. 스핀 셀링, 요것들이 다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룬 책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스24 가셔서 제 이름 치시면 전자책들이 17권이 나오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골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선순위 분류 기준은 뭐냐? 그러니까 단순한 걸 묻는 거. 예. 그건 하위 질문이고요. 단순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질문. 예. 이 창의성으로 연관되는 질문이 가장 상위의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제가 나눈 거예요. 어떤 질문 우선적으로 대답할 것인가 있었다는 기준이 이태경님이 주신 질문이 어떤 질문을 우선적으로 대답할 것인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한번 상세 설명을 주실래요? 그 수많은 질문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대답하려면은 시간이 들 텐데, 예. 질문을 대답하는 시간보다 질문이 쌓아가는 양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예. 그러면은 어떤 것이 중요한 질문인지 예. 그걸 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런 기준이 있으신가 궁금했어요. 그 기준이 아까 보여드린 L0부터 L5 단계 있죠? 네. 예. 그 기준이고요. 제가 이제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내다 보면 그게 막 섞이죠. 예. 제가 의도적으로 L5 질문만 만들어야지 그래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의도 없이 그냥 생각난 대로 질문 만들 때는 이게 막 섞입니다. 그럼 섞이는 대로 제가 쭉 질문을 나열을 해요. 목록화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 완성시킨 다음에 그걸 읽어보죠. 그러면서 다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가장 순위가 높은 L5 질문에 대한 답부터 먼저 다루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답변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예. 그 다음에 김영엽님, 글 읽을 때 문장을 보고 바로바로 질문 몇 개씩 나온다고 하셨는데 읽는 행위와 질문 행위가 동시에 멀티태스킹 되는 거. 예, 전 됩니다. 예.
예, 읽으면서 저는 바로 질문 만들어내요. 예, 그러면서 그 책 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오히려. 예,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예, 책 추천, 예. 예, 질이 핵심입니다. 예. 전 이제 독서만 많이 하는 사람들을 전 독서 쇼핑 중독자라고 불러요. 쇼핑에만 중독이 돼 있어요. 예, 나 한 달에 10권 읽습니다. 그걸 자랑해요. 근데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아. 생각과 행동은. 예, 그건 소용이 없다 이거죠. 멍청한 질문이 없긴 하지만 질문에도 사실 질이 좀 있거든요. 예, 제가 기업교육할 때 질문을 가르치면서 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해요. 멍청한 질문은 없지만 질문의 수준은 있습니다. 모르는 것만 묻는 질문은 저급의 질문이에요. 내가 모르는 걸 묻는 질문은 그건 물을 필요가 없죠. 내가 찾아보면 되죠. 통찰력으로 나아가는, 창의력으로 나아가는 질문. 이게 고급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임성규님, 삼색줄로 중요시와 이견을 구분하시는 목적이 있을 때 그 부분에 각 항목 특수 어떻게 봐죠? 예. 중요한 거는 기존에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거 줄치잖아요. 중요한 거 읽고 줄친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하지? 이게 어떻게 중요하지? 그럼 이 저자가 중요하다고 설명해 놓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 걸로 만들지? 이런 관점으로 제가 접근하고요. 그린주를 한 거는 좀 더 심화 탐구가 필요한 내용이에요. 읽었는데 내가 잘 모를 수도 있고, 이건 좀 깊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럼 제가 검색을 하죠. 관련된 것들을. 그래서 또 제 걸로 만들고. 그 다음에 블루줄. 그거는 저자의 생각과 제가 다른 생각이 있는 경우에 제가 블루줄을 친다고 그랬죠. 그럼 분명히 내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줄을 쳤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제 생각을 모두 쏟아내요. 저자가 다른 관점이 뭔지. 답변이 됐나요? 임성균님. 예. 그 다음에 제레미 강님도 들어오셨네. 예. 저한테 이 제틀 카스텐을 제일 처음 가르쳐 주신 분인데. 제틀 카스텐을 시작하면서 독서할 때 질문하는 습관, 예. 설명해 주신 내용이 참고로 하면 제틀 카스텐, 예, 맞습니다. 예.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습관을 들이려면 질문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예, 그냥 질문하겠다 한다고 이게 질문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배우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채팅창에 올라 있는 답변은 제가 지금 다 드린 것 같은데,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추가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있을까요? 하브루타 방법의 문제점. 예,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하브루타는 뭐냐면, 하브루타가 질문하고 토론하라 이런 거는 알고 있어요. 이 강사들이. 근데 본인이 질문도 못 만들어내고 토론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성인 상대로 하브루타 하면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 하브루타 학원 보내지 마세요. 케빈님, 예. 음, 그럼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질문을 만들고 보관하는 기준. 음, 그, 해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보이시죠? 책에는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이렇게 저자가 썼어요. 책에는. 보이시나요? 여기 장 1번. 어떤
공유되고 있죠? 수량이 여기. 아, 네네네.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네, 하는데. 네. 1. 1.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이건 이제 제가 책에서 보고 읽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언뜻 이해될 것 같지만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에 대한 건 우리는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이게 던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중에 왜 완벽해지라고 그러지? 왜 처음부터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완벽해져야 되는 건가? 처음부터 완벽해지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런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그럼 읽고, 맞아. 나중에 완벽해져. 그리고 다음 문장 읽고 나가요. 남는 거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완벽해지는 것과 나중에 완벽해지는 거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뭐 같은 방법이 있을까? 다른 방법이 있는 걸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치중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10년 이상의 작업물이거든요. 예. 그걸 뭐 1시간 만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미 다 검증은 된 거고요.